안녕. 자, 원격 수업이 또 시작이 됐네요. 여러분들 집에서 공부하는 거 힘들겠지만, 이제 1학기만 마치면 2학기 때부터는 학교 많이 나와서 공부하죠. 그때는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페이지 123페이지 볼게요. 자, 기말고사도 이제 곧 다가오네요. 선생님들도 이제 슬슬 시험 문제를 출제하려고 해요. 이미 다 내신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자, 이번에는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잘 보면 좋겠네. 자, 수능특강 123페이지. 자, 보면 여기서부터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그냥 쭉 들으면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기후변화에 대해서 요즘 많은 얘기를 하고 있죠. 특히 지구온난화 관련해서. 지구온난화가 뭐예요?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건데, 특정 시점, 산업혁명 이후부터 급격히 올라가는 것, 이거에 대해서 지구온난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후가 변화하는 걸 어떻게 연구를 하냐? 어떻게 그 수백만 년 전에 지구의 온도가 뭐 중생대 때 어땠다, 뭐 빙하기가 언제 있었다, 이런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때 사람이 그 시대에 살아서 기록을 남겨준 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 시대 때 기후변화는 뭐 빙하, 나무, 화석 이런 걸 통해서 알아내는데 뭐 북극 관련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빙하 위에 이렇게 사람이 서가지고 거대한 기계로 빙하를 드르르르 해서 뚫어요. 그래서 이렇게 깊은 땅속까지 빙하를 뚫으면 빙하가 이렇게 원통형으로 쭉 올라와요. 이걸 가지고 기후를 연구합니다. 어떻게 연구하냐? 빙하가 얼을 때 그 속에 작은 공기방울들도 같이 얼어요. 근데 이 공기방울들은 언제 형성된 거죠? 이 빙하가 만들어지던 시대에 생성된 거죠. 그리고 먼지들도 같이 여기 속에 껴있어요. 그럼 이 먼지들의 동위원소, 이 산소방울들의 동위원소를 연구해서 이 빙하가 만들어지던 시대를 알고 그 시대 때 이 산소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시대 때 공기가 어땠구나 하는 것을 알아내는 거예요. 뭐 이 빙하 시추물을 연구하는데 드는 비용이 수천만 원에 달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굉장히 값진 거고 연구원들한테 이거는 진짜 소중한 결과물이에요. 이 빙하 시추물은. 자, 지구온난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유튜브에 지구온난화 이렇게 치면 지구온난화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지구온난화는 음모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사실 지구온난화는 대다수의 의견이지만 지구온난화가 음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누군가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또 정책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트럼프가 그런 경우였죠. 트럼프는 지구온난화는 음모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러면서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탈퇴까지 지시를 하면서 굉장히 세계에 많은 영향을 줬어요. 미국이 탈퇴를 해버리니까 다른 나라들도 미국도 안 하는데 우리가 왜 해? 하면서 같이 탈퇴하는 현상도 일어났고 그래서 사람들이 정확하고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기후변화의 자연적 요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면서 지구온난화랑 좀 관련을 지어볼게요. 자, 지구는 자전축이 약간 휘어 있어요. 뭐를 기준으로 휘어 있냐? 태양이 있으면 지구가 혼자서 뱅글뱅글 도는 건 자전,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은 공전이야.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태양이랑 멀어지고 가까워져서? 그건 no. 태양이랑 거리가 가까울 때도 있고 멀어질 때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영향보다는 지구가 기울어져서 돌고 있다는 게
계절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서 이렇게 도니까 자, 언제가 여름일까? 자, 이 질문을 하려면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이걸 얘기해주고 이 질문을 해야 돼. 자, 우리가 북반구에 살고 있을 때 A랑 B 중에 언제가 여름일까? 자, 답은 A일 때가 여름입니다. 왜? 태양빛을 더 수직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걸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은 그래도 기울어진 거 그런 것보다는 거리가 더 영향 많이 줄 것 같은데 하는 친구들은 자, 핸드폰으로 후레쉬를 켜고 여기서 내 눈에 후레쉬를 비춘 거랑 여기서 내 조금 거리를 두고 후레쉬를 비춘 거랑의 차이를 비교해 보세요. 1번, 2번. 그냥 거리는 그대로 두고 핸드폰을 정면으로 내 눈에 후레쉬를 써보고 그리고 살짝 기울여서 내 눈에 후레쉬를 쏴보세요. 어떤 게 더 차이가 클지. 1번은 거리가 좀 멀어져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내 눈에 여전히 직선으로 핸드폰 후레쉬가 들어오면 눈이 엄청 아파요. 근데 이 두 번째는 정면으로 들어올 때랑 살짝만 기울어져서 각도가 틀어질 때랑 내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태양빛도 마찬가지예요. 빛이 어떤 방향으로 들어오느냐가 온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A일 때는 이렇게 태양빛을 직선으로 받지만 B일 때는 태양빛을 비스듬히 받으니까 태양빛이 훨씬 더 많은 면적에 미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건 여름이 되고 겨울이 되는 이유인데 자, 여기 보시면 이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진 정도가 계속해서 변화해요. 그것을 세차 운동이라고 합니다. 금방금방 변화하는 건 아니고 약 26,000년을 주기로 변화한다고 하니까 우리들이 살면서 그걸 느끼기엔 좀 힘들겠죠.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데 자, 조금 더 우리 지금 현재 환경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 태양이 있고 지구가 그 주위를 자전하는데 분명히 태양이랑 가까운 지점이 있고 먼 지점이 있어요. 이 멀 때를 원일점, 가까울 때를 근일점. 자, 근일점일 때 여름이다? 아니죠. 근일점, 원일점에 의해서 여름, 겨울이 생기는 게 아니죠. 여름, 겨울은 왜 생긴다? 기울기 때문에 생긴다. 실제로 현재 지구는 근일점 상태일 때 겨울이고 원일점 상태일 때 여름이에요. 그림을 살짝 잘못 그렸네. 근일점일 때 가까울 때 오히려 겨울이고 멀 때 여름이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다행이죠. 우리가 만약에 여름인데 태양이랑 가깝기까지 했으면 지금보다 온도가 조금 더 높았을 거야. 그런데 다행히 태양이랑 거리가 멀 때 여름이고 북반구가 태양이랑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겨울이니까 그나마 조금 더 온도를 낮출 수 있겠죠, 여름에. 자, 그런데 세차 운동이 일어나면 이게 어떻게 바뀌냐? 점점 이 자전축이 뱅글뱅글 돌아서 정반대가 된대. 26,000년이 주기니까 26,000년 후에는 다시 원래대로 한 바퀴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잖아? 자, 그러면 정반대로 갔을 때는 언제일까? 26,000년의 반대인 13,000년 후가 정반대가 될 때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 자,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똑같이 여기는 근일점, 여기는 원일점일 때 멀 때 겨울이 되고 가까울 때 여름이 되니까 겨울은 더 추워지고 여름은 더 더워지겠죠. 더 춥, 더 덥. 이렇게 되면 기온 간의 온도 차이가 더 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자, 쭉 읽어볼게요. 지구의 자전축이 회전해서 약 13,000년 후에는 현재와 자전축의 경사 방향이 반대가 된다. 하지만 현재 북반구는 근일점에서 겨울인데 가까울 때 겨울인데
지구의 세차운동에 의해서 13,000년 후에 북반구는 근일점에서 여름이 된다. 지금 선생님이 한 얘기예요. 즉 이게 결론이야. 다른 요인의 변화가 없다면 약 13,000년 후에 북반구에서의 기온의 연교차는 여름과 겨울의 온도 차이는 현재보다 더 커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지금 이거는 이 방향이 뱅글뱅글 변하는 거고, 자, 그리고 방향 변화를 얘기한 거고, 이번에는 기울기 변화야. 방향도 변하고, 기울기도 변하고, 마구잡이로 움직이는 팽이 같죠? 지구의 자전축의 경사각도 또 바뀐대요. 지구의 경사각은 현재 23.5도인데, 그동안은 지금 선생님이 말한 세차운동은 23.5도는 유지하면서 뱅글뱅글 도는 거였어. 자, 근데 여기는 또 다른 얘기야. 21.5도에서 24.5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한다. 41,000년을 주기로. 그래서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변하면 각 위도에서 받는 일사량이 당연히 변하겠죠. 선생님, 여름과 겨울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뭐다? 지구가 기울어졌기 때문이다. 근데 이 기울기가 변하면 당연히 일사량이 변하겠죠. 그러면 심지어는 계절까지도 변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요인의 변화가 없다면 자전축의 경사각이 크면 클수록 연교차가 커지는데 현재는 23.5도인데 최대 24.5도까지 커질 것이다. 그러면 제일 지구가 더워지는 조건을 한번 생각해봐. 자, 세차운동과 기울기와 자, 이거 하나까지 더 하고 생각해보자. 지구 공전 궤도 20률이 변한다. 또 이거는 지구가 공전하는 궤도도 변한대요. 몇만 년의 주기로 10만 년의 주기로 변한대요. 아주 지구가 막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막 요리저리 이상하게 돌고 궤적도 바꾸고 엄청 움직이고 있죠. 10만 년의 주기로 변한대요. 어떻게 변하냐? 태양 주위를 도는 궤도가 현재는 근일점과 원일점에 위치할 때 일사량 차이가 약 7%다. 그런데 20률이 커진다. 20률이 커진다는 건 원이 찌그러진다는 거야. 원이 완전히 동그란 원일 때는 20률이 0. 20률이 크다? 이렇게 점점 타원 형태로 바뀔수록 20률이 크다인데 20률이 커지면 근일점과 원일점에 위치할 때 일사량의 차이가 최대 23%까지 증가한다. 공전 궤도가 현재보다 원에 더 가까워지면, 즉 여기도 친절하게 설명도 해줬네. 20률이 작아지면 근일점의 거리는 현재보다 멀어지고 원일점의 거리는 현재보다 가까워진다. 자, 그러면 다른 요인의 변화가 없다면 북반구에서 겨울철은 더 추워지고 20률이 커질수록 여름철은 더 더워질 것이다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종합해서 가장 더운 여름의 조건을 찾아봐. 어떻게 하면 가장 더운 여름이 될까? 자, 하나씩 해봅시다. 일단 지구 자전축의 방향 변화. 1번, 세차 운동을 통해서 지구가 태양에 가까울 때 원일점, 근일점 중에 언제? 근일점일 때 지구가 태양 쪽으로 기울어지면 더워지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전축의 기울기가 더 많이 기울어지면 더 더워지겠죠? 태양빛을 더 수직으로 받으니까. 자, 세 번째, 여기서는 이제 20률이 만약에 작아지면 현재는 근일점, 원일점이 있는데 얘가 원처럼 변해서 현재는 원일점 위치에 있잖아. 그걸 이제 가정하고 한 건데 원일점에 있지만 이게 만약에 원처럼 바뀌어서 원일점의 거리가 더 가까워진다면 이 얘기를 한 거있는 거야. 이 그림이랑은 조금 다르겠죠? 얘는 우리가 근일점에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그린 거니까.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구온난화랑 무슨 관련이냐? 지금 지구온난화를 사람들은 우리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반박 요소로 사람들이 이걸 많이 제시를 해. 첫 번째는 뭐 지구의 지금 세차운동 때문에 우리가 점점 더워지는 거야. 응? 지금 점점 더 더워지는 거 맞잖아. 지구의 기울기가 기울어지면서 여름에 더 더워지고 있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산화탄소 때문이 아니라 지구의 운동하는 외적인 요인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다. 기울기가 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만 보고 그런 주장을 하면 이 근거가 사실이기 때문에 그 주장도 사실 같아요. 자, 뒷받침하는 근거는 사실이 맞아. 지구의 자전축의 방향 변화가 일어나고 분명히 그것은 온도를 올리는 요소가 맞아요. 자, 그런데 이 사실을 가지고 그 어떤 다른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또 다른 문제야. 자, 선생님 반박해볼게. 지구의 온도가 꾸준히 올라가는 건 맞아요. 이 지구의 외적인 요인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26,000년을 주기로 일어나는 현상이야. 그런데 지금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은 산업혁명 이후에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어. 자, 그래프로 보면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지구의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지구의 외적인 요인에 의한 온도 상승은 굉장히 미미해요. 26,000년의 주기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그래프를 보면 산업혁명 이후에 이산화탄소가 급증해요. 자, 그러면 지구의 외적인 요인, 이산화탄소의 요인, 이 그림 봤을 때 둘 중에 뭐에 의한 걸까요? 당연히 이 그래프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 이산화탄소에 의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찾아가야지 이게 맞다 해서 지구온난화는 그럼 이것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기엔 굉장히 많은 과정들이 누락이 된 거야.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해가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태양 활동의 변화야. 이것도 지구온난화의 증거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제시를 하는데 자, 태양 활동이 달라지면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달라지죠. 그런데 태양이 언제 활발하다는 걸 알 수 있냐? 태양의 흑점수 변화를 알 수 있는데 흑점은 태양에 있는 까만 점이지. 그러면 흑점이 많아질수록 태양은 활발한 걸까? 아니면 침체돼 가는 걸까? 흑점은 태양의 자기장이 너무너무 강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야. 외부로 열이 방출되는 것조차 막을 만큼 강한 자기장이 열을 억누르기 때문에 그 주변부가 시커매지는 게 바로 흑점이야. 자, 그러면 이 흑점이 강해진다? 자기장이 강해진다? 즉 태양의 활동도 활발해진다는 거지. 자, 그래서 흑점이 많아지면 태양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고 지구로부터 내보내는 태양 방사능이나 여러 가지 태양 적외선 대응도 굉장히 강해진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역사적으로 소빙하기로 알려진 시기에 태양 흑점수가 매우 적었던 시기가 존재한다. 흑점수가 적었던 시기에 소빙하기가 일어났을 때 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도 지구온난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태양 흑점수를 평균을 낸 그래프를 보면서 지금 지구 온도 올라가는 거는 태양 흑점수가 많아져서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흑점수가 굉장히 적었던 시기에는 빙하기까지 일어났었으니까 분명히 우리 기후에 영향을 준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도 또 반박을 하려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자세히 들여봤더니 하지만 1950년대 이후로부터는 다시 줄어들었죠. 그런데 1950년도 이후에 온도가 떨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그걸 설명할 수 없어요. 태양 활동으로는. 이렇게 지구온난화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주장과 반박들이 뒤섞여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유튜브에 올리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왜냐면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니까 우리 다 같이 환경보호합시다 라고 영상을 올리는 것보다 지구온난화가 사실 음모래요. 지구온난화가 CO2, 우리가 방출하는 CO2 때문이 아니랍니다 라고 올리면 오히려 어그로 끌어가지고 더 많은 조회수를 올릴 수 있고, 여기다가 뭐 가짜 정보 올린다고 지구온난화 관련해서 뭐 크게 처벌받고 그렇지도 않으니까요. 사람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많이 올려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뭐 사실관계 확인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되고,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엄청 강조하는 게 출처야. 근데 여러분들이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데서 가져오잖아. 여기는 굉장히 많은 거짓말들이 들어있을 수 있는 장소야. 그래서 얘네들을 출처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거짓 정보 가져오면 안 되니까. 특히나 과학에서는. 자, 기후변화에 이제 또 자연적인 요인. 아까까지는 지구 외적에서 일어난 요인을 봤는데, 이제는 지구 내적인 요인을 볼게. 지구의 기후변화는 지구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 이외에도 지구 안에서도 일어난다. 일단 수륙분포의 변화, 육지의 변화, 판기압. 고생대 말에 형성된 초대륙 판기압은 지구의 기후대를 크게 변화시켰다. 이 판기압이 일어났을 때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요. 왜? 이 판기압가 생긴다는 말은 뭐야? 대륙들끼리 부딪혀서 하나가 됐다는 거지. 이 부딪혀서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화산 폭발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얘네들의 수륙 분포, 해양이 생기면서 반사하는 정도, 그런 것들도 변하죠. 그러면서 기후대를 크게 변화시켰다. 다시 판기압가 갈라질 때도 여러 가지 화산 폭발이라던가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수륙 분포라던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후가 많이 바뀌죠. 자, 그리고 화산 활동. 네, 선생님 방금 말한 것처럼 화산 활동도 우리 지구 기후대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화산이 폭발할 때는 처음에는 온도가 높아지는 듯 싶지만 금방 이 화산재들이 하늘에 퍼지면서 태양빛이 반사돼서 지구 밖으로 태양빛이 다시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화산 폭발한 이후에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쭉쭉쭉쭉쭉쭉 내려가는 게 보이죠. 자, 그리고 지표면 상태의 변화에 의해서도 지구의 온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극지방의 빙하 면적의 변화는 지표면의 반사율을 변화시켜서 지표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을 달라지게 하므로 기후가 변한다라고 하네요. 자, 이게 좀 주의해야 될 점인데,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지구가 더워졌어. 우리 CO2 때문에. 그래서 빙하가 녹았어. 자, 그러면 빙하가 녹은 데서 끝난 게 아니라 원래 빙하의 역할은, 빙하는 하얀색이지, 반사판 같은 역할을 했단 말이야. 태양빛이 들어오면 태양빛을 다시 내보내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 빙하가 녹아버렸네. 태양빛 반사를 못하고 흡수해버리네. 그러면 더 더워진다. 그래서 지구에서는 우리가 뭔가를 직접적으로 행동한 것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나비 효과처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또 다른 결과를 일으키는 이런 현상들이 충돌적으로 계속해서 연쇄해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더 올라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연쇄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있죠. 자, 4번. 이제 마지막으로는 방금 외부적 요인, 내부적 요인 했는데 이제는 인위적 요인,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요인이에요. 자, 온실기체 증가, 인간활동에 의해서 온실기체가 증가한다. 자, 그런 것들이 있고, 에어로졸 배출, 얘는 미세먼지야. 미세먼지가 많아질수록 지구의 온도가 올라갈 것 같지? 하지만 실제로는 미세먼지가 많아질수록 지구 온도가 떨어져요, 오히려. 왜? 얘는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감소시켜서 오히려 기온을 낮춰주거든. 그럼 지구 온난화일 때 미세먼지 많이 방출하면 도움되겠네? 뭐 온도는 떨어뜨릴 수 있겠지만 사람의 건강에 치명적이겠죠. 자, 사막화. 사막화는 대기 순환을 변화시켜서 지구의 기온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네, CO2를 흡수하는 나무들이 많이 사라지는 거니까. 도시화. 얘도 뭐 여러분들 아스팔트 도로 쪽 가면은 굉장히 뜨겁죠. 그런 것처럼 이런 도시화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에어로졸 얘기 좀 더 해보려고 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평가 하는 것과 관련된 건데, 에어로졸은 기후와 기후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자, 선생님이 에어로졸과 관련된 보고서를 찾아서 읽어봤어요. 이 보고서는 IPCC 보고서라는 건데, 전 세계에 있는 대기 과학자들이 한 명씩 모여. 전 세계 각국에서 한 명씩. 그래서 각자 역할 분담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제출해. 그러면 전 세계 과학자들이 쓴 보고서를 한데 모아. 그래서 하나의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바로 IPCC 보고서야.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 과학자들도 여기에 참여했죠. 자, 에어로졸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봤더니 에어로졸은 방금 우리 책에 나온 대로 지구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에어로졸이 굉장히 감소했어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초기에는 공장도 많이 멈추고 사람들의 이동도 적어졌죠. 그러니까 에어로졸, 미세먼지가 굉장히 감소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거를 이제 바로 연구를 했겠죠, 과학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미세먼지 배출량이 감소하니까 오히려 지구의 온도가 상승했대. 자, 이렇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와 조금 다른 결과를 보이네요. 선생님 사실 조금 놀랐어요. 선생님은 뭐 지구 깨끗해졌으니까 지구 온난화 좀 줄어들려나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미세먼지가 감소하니까 오히려 온도가 상승했구나 이런 걸 보게 됐네요. 자, 넘어가 봅시다. 자, 이번에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되는가? 일단 복사평형이라는 거. 자, 복사평형. 지구는 항상 자기가 받은 만큼 다시 내보내. 지구가 태양빛을 100만큼 받았어. 그러면 지구는 다시 100을 내보내요. 그게 바로 복사평형이야. 받은 만큼 내보내. 그래야 지구의 온도가 일정해지지. 지구가 태양빛을 계속 받기만 한다? 그러면 지구 온도는 점점 더 뜨거워져야 돼. 야, 태양빛을 예를 들면 통닭구이라고 생각해봐. 응? 통닭구이를 계속 이렇게 불 위에다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 통닭이 점점 뜨거워지면서 익어버리지. 마치 지구도 이렇게 된단 말이야. 지구는 받은 만큼 내보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복사평형이고, 그렇지만 지구가 수성이나 금성은 비교할 수 없겠네. 자, 수성은 밤에는 마이너스 193도, 낮에는 막 230도까지 올라가 버린단 말이야. 수성은 왜 그러냐? 대기가 없어서 그래. 근데 지구의 대기는 짧은 파장의 태양 복사 에너지는 잘 통과시키지만 다시 지구가 내보내는 지구 복사 에너지는 흡수한 뒤에 다시 지표로 복사했다가 천천히 지표의 온도를 높인 다음에 천천히 방출한다. 천천히 방출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야. 밤이 돼도 급격히 막 마이너스 100도 이렇게 식어버리는 게 아니라 대기가 머금고 있다가 그 온도를 천천히 방출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마치 온실 속의 화초란 말 있지? 우리는 지구의 온실 속에서 보호받고 있는 존재들이야. 대기라는 온실 속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있는 거야. 온실 효과는 나쁜 게 아니죠. 꼭 필요한 거예요.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온실 기체들, 얘네들은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오존이다. 그런데 온실 기체가 온실 효과에 기여하는 정도는 수증기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이산화탄소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도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 쌤, 수증기가 영향 제일 많이 미치네요. 그러면 이산화탄소 줄일 게 아니라 수증기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 많단 말이야. 실제로 선생님도 며칠 전에 블로그 같은 거 검색하다가 지구온난화는 이산화탄소 때문이 아니라 수증기 때문이다 이라고 하면서 막 수증기가 온실효과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낸 그래프를 막 가져와서 블로그에 올려놨어.
그러니까 막 댓글들, 사람들이 아 진짜 충격이네요. 저는 이산화탄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수증기가 더 컸다니. 왜 수증기가 더 크다는 걸 감추는 거죠? 이런 식의 댓글들이 엄청 달려있어. 그리고 글 쓴 사람은 엄청 뿌듯해하고. 자, 봐봐. 이것도 여기까지는 사실이야. 응? 그런데 수증기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심해지고 있다? 그것은 사실 아니야.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평가를 하면 알게 되겠지만 IPCC 보고서에 이 내용도 충분히 잘 나와 있어요. 수증기와 이산화탄소는 대기에 머무르는 정도도 다르고 대기에 방출되었을 때 얘네들이 행동하는 양상도 달라요. 이산화탄소는 한 번 대기에 배출이 되면 수십 년 동안 대기에 머물러요. 우리가 이산화탄소 좀 줄인다고 금방 이 지구온난화 효과가 사라지지 않아요. 자, 그런데 수증기는 대기에 머물러도 아무리 길어봤자 7일에서 10일 정도면 그 수증기의 역할이 바뀌어요. 비로 바뀌거나 아니 응결되거나 구름이 되거나 자신의 역할을 바꿔버린단 말이야. 수증기가 구름이 되면 오히려 햇빛을 반사해버리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로 바뀌어요. 그래서 수증기는 그리고 자연적인 변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굉장히 크지 뭐 인간 활동에 의해서 수증기 배출이 증가하고 뭐 그런 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물론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온도가 계속 높아지면 증발이 많이 될 테니까 증발이 많이 되면서 대기 중에 수증기가 늘어날 테니까 이 수증기 자체가 지구의 온도를 올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거 자체가 지구온난화를 유발한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지구의 열 수질 평형. 자,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건데 태양 복사가 100만큼 들어오면 지구는 똑같이 그걸 내보낸다. 근데 70이네요? 쌤, 100 받았으면 100 내보낸다면서요. 자, 왜 70이냐? 70 받았거든. 30은 어디로 갔어요? 처음부터 반사했어요. 이렇게 해서 30 더하기 70은 100이다. 네,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면 되죠. 자, 여기 보면 지구온난화 얘기가 계속 있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그래프가 이거야. 지구의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어떤 변화랑 가장 비슷하냐? 이산화탄소가 증가한 변화랑 가장 비슷하다. 그런데 실제로 자연은 이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아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돼. 자연적 요인만 고려했을 때 방금 여러분들이랑 같이 배웠던 태양의 변화, 지구의 기울기의 변화, 지구의 공중 궤도의 변화 이런 것만 고려했을 때는 지구의 변화는 1960년대 이후로는 오히려 떨어지는 양상까지 보이죠. 그런데 지구의 온도는 증가한단 말이지 분명. 왜 증가하냐? 태양 활동 변화, 화산 활동 변화, 인간에 의한 온실 기체 변화까지 고려했을 때 가장 현재 기온이랑 비슷하다. 이런 그래프를 보면서 대기 과학자들이 이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얘기를 논의를 하는 거죠. 오케이.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나머지 1시간은 과제를 할 거예요. 자, 과제는 지구온난화를 부정하는 입장. 지구온난화를 부정하는 입장과 그 부정하는 것을 반박하는 근거를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사실인가? 이것을 한 번쯤은 의심해보면서 글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 첫 번째 시간은 수업 영상 출석으로, 두 번째 시간은 과제 제출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